퇴직 서류에 도장을 찍은 날 손녀 돌잔치 초대장이 도착했다. 윤석입니다. 55. 원래 내부 감사관이었죠. 지금은 냉커피 옆에 놓인 은빛 액자를 바라보며 하루를 견딥니다. 이름이 사라지는 순간 정말 끝난 걸까요? 당신은 언젠가 계약서보다 더 아픈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아내의 유골함이 놓여있는 책장 옆 나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차를 따르고 있었다. 작은 주전자에서 흐르는 잔잔한 물소리는 거실의 정적을 깨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고 차 향이 천천히 공간을 채웠다. 그런 아침엔 평소처럼 신문을 펼치고 모서리를 가볍게 접으며 시간을 흘려보내는 일이 가장 어울렸다. 하지만 그날은 신문을 차에 다 펴기도 전에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엔 연하라는 이름이 떴다. 잠시 머뭇거린 뒤 통화 버튼을 눌렀다. 아빠 이번엔 꼭 오셔야 해요. 어머니 생신이라. 연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웠다. 단순한 초대가 아니었다. 그 말엔 미묘한 강제성이 묻어 있었다. 꼭 오셔야 한다는 말에는 안 오면 곤란해요라는 숨은 뜻이 따라붙어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 생신이라는 말 역시 나에겐 어딘가 불편했다. 그 어머니는 내 아내가 아니었다. 도윤의 어머니였다. 나는 대답 대신 차를 한 모금 들이켰다. 약간 식은 녹차의 쌉싸람이 혀끝을 자극했다. 연하는 침묵을 못 견디는 듯 재촉했다. 지호 이모도 오시고 삼촌도 온대요. 도윤 씨는 바빠서 아마 늦게 올 것 같고 아빠도 오셔야 모양이 좋잖아요. 그 말에 나는 피식 웃었다. 모양이라. 나는 언제부터 모양을 위한 사람이 되었을까? 아버지로서의 존재감은 희미해졌고 이제는 그냥 오셔야만 좋은 그림이 그려지는 위치에 놓여 있었다. 말은 돌려서 했지만 메시지는 명확했다. 가족의 그림 안에 아버지 역할을 채워주세요. 하지만 프레임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한동안 나는 말없이 차만 마셨다. 반쯤 남은 찻잔 속에서 김이 사라져갈 무렵 연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복장은 비즈니스 캐주얼이에요. 그 말은 마치 이 자리가 격식 없는 가족 모임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장치처럼 느껴졌다. 복장까지 지정된 초대. 나는 초대받은 손님이 아닌 지정된 역할을 수행하러 가는 배우처럼 느껴졌다. 그래, 나는 어렵게 입을 열었다. 시간 맞춰 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차는 식었고 신문은 펴지지 않은 채 그대로 놓여 있었다. 작은 거실 안엔 아내의 사진이 걸린 벽이 있었고 그 아래 비워진 액자 자리가 눈에 띄었다. 예전에 있던 가족 사진은 언제 치워졌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옷장을 열었다. 먼지가 얹힌 와이셔츠가 두어 벌 걸려 있었고 넥타이 하나가 외롭게 늘어져 있었다. 손끝으로 셔츠 소매를 쓸어내릴 때 오래전 출근하던 아침들의 감각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그때와 지금 사이엔 세월뿐 아니라 관계의 골도 깊게 파져 있었다. 아무도 내게 기다렸어요 라고 말하진 않았다. 하지만 나는 연하가 건넨 그 어색한 초대를 외면할 수 없었다. 아버지로서의 책임은 때로는 원치 않더라도 계속 이어져야 하는 숙제 같은 것이니까. 은색 액자 선물용으로 적당할까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백화점 액세서리 코너 한쪽 조명이 유난히 밝은 곳에 선 채로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액자를 내려다보았다. 프레임은 반짝이지 않지만 은은한 광택이 있었고 유리 너머로 삽입된 예시 사진 속 인물들은 익명처럼 보였다. 아무런 감정을 담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은 선물. 그런 걸 찾고 있었다. 판매원은 내 얼굴을 힐끔 바라보더니 가볍게 미소 지었다. 중년의 여성이었고 말투엔 무게보다 배려가 섞여 있었다. 상대방과의 관계가 어떤 종류인가요? 그 말에 나는 잠시 멈칫했다.
그 질문은 단순히 액자를 고르기 위한 것이었지만 내 마음을 파고드는 무엇이 있었다. 어떤 관계였을까? 아직도 나는 그 가족의 일원일까? 아니면 예의상 초대받은 전직 구성원에 불과한가? 그냥 생신 축하자리입니다. 가족이긴 한데 조금 복잡하네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없이도 이해했다는 표정이었다. 그녀의 손끝이 은빛 프레임을 따라가며 설명을 이어갔다. 이건 너무 화려하지 않고 실용적이기도 해요. 나중에 어떤 사진을 넣어도 무난하죠. 감정 과하지 않고 인상은 남겨요. 나는 고맙다는 말과 함께 카드를 건넸고 계산을 마친 뒤 종이백을 받아들었다. 가방 안에서 은빛 액자가 조심스레 흔들렸다. 귀가하던 길 고속도로로 접어들 무렵이었다. 갓길에 벤츠 한 대가 비상등을 깜빡이며 정차해 있었다. 차 안을 슬쩍 보니 운전석에 여성 한 명이 앉아 있었고 전면 유리엔 뭔가 혼란스러운 표정이 비쳤다. 나는 브레이크를 밟고 천천히 차를 후진시켰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 같았다. 가까이 다가가 창문을 두드리자 그녀가 고개를 돌렸다. 도움이 필요하세요. 그녀는 당황한 얼굴로 창문을 내렸다. 60대 초반쯤 되어 보였고 깔끔한 옷차림에 단정한 말투를 가졌다. 죄송해요. 차가 갑자기 멈췄어요. 정비소에 전화했는데 도착까지 한참 걸린다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엔진 덮개를 열어봤다. 오래된 감각이 손끝에서 되살아났다. 예전엔 종종 정비 매뉴얼을 뒤적이곤 했고 간단한 문제 정도는 직접 해결하던 기억이 떠올랐다. 흠집난 너트를 살짝 조이고 전선 하나를 임시 고정하자 엔진이 약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시동 걸어보세요. 그녀는 조심스레 키를 돌렸고 엔진이 다시 살아났다. 잔잔한 떨림이 전해져 왔다. 그녀는 놀란 듯 내 얼굴을 보았다. 와,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간단한 문제였어요. 완전히 고쳐진 건 아니니 근처 정비소까지만 가세요. 그녀는 나에게 명함을 건네려다 말고 핸드백 안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냈다. 거기에 번호를 적어 건넸다. 정말 감사했어요. 꼭 연락드릴게요. 점심 한 끼라도.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별일 아니었어요. 그래도 이름이라도 알려주세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냥 웃었다. 그녀는 강요하지 않았고 나도 굳이 밝힐 이유는 없다고 느꼈다. 이름 없이 마주친 인연이 오히려 더 선명하게 남는 법도 있다. 차로 돌아와 시동을 켰다. 백미러 너머로 그녀의 차가 멀어지는 걸 보며 내 뒷좌석에 놓인 종이백을 바라보았다. 은빛 액자가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다. 그 빛이 눈을 찌를 정도로 밝지는 않았지만 묘하게 마음을 환하게 했다.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였다. 선물은 결국 나를 비추는 거구나. 그 말에 조용한 미소가 얼굴에 번졌다. 액자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 빛깔 속엔 내 마음의 결이 살짝 담겨 있는 듯 했다. 계약서는 오늘 넘기기로 했어요. 그 말이 부엌 문틈 너머로 흘러나왔다. 나는 멈춰 섰다. 장갑을 끼고 손에 채소 다듬던 칼이 멈췄고 한쪽 귀가 자연스럽게 열린 문 쪽으로 기울었다. 익숙한 목소리, 아마도 지호. 도윤의 사촌 동생이자 백씨 가문의 법무 담당. 명절이나 모임에서 몇 차례 얼굴을 마주쳤고 항상 계산된 말투와 정확한 눈빛이 인상 깊었다. 이제 어르신 이름은 빼야죠. 그 말엔 낮지만 단호한 확신이 실려 있었다. 뭔가 구체적인 작업이 이미 진행 중이라는 뉘앙스. 나는 숨을 들이켰다. 고기 익는 냄새와 된장찌개의 뜨끈한 향이 주방을 채우고 있었지만 그 뒤편엔 기묘한 긴장이 감돌고 있었다. 삶과 식사의 냄새 뒤에 계약과 이름이 교체되는 소리가 섞여 있었다. 나는 조용히
도마 위 양파를 마저 다듬는 척했다. 칼끝이 도마에 닿을 때마다 문틈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이 단절되었다 이어지기를 반복했다. 지원 이모는 동의하셨어요. 그럼요. 지난번 모임에서 이미 정리됐죠. 지원, 장모, 조용하지만 중심을 쥐고 있는 사람. 공식적인 자리에선 말수가 적지만 백씨 가문의 방향은 대부분 그녀를 중심으로 움직였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물을 잠시 틀었다가 끄고 그 흐름 속에 내 감정을 씻어내려 했다. 헛된 시도였다. 연하는 주방 반대편에서 찌개를 저으며 내 눈을 피했다. 나는 몇 발짝 다가가 조용히 물었다. 방금 지호랑 무슨 이야기 나눈 거니? 그녀는 당황한 듯 눈썹을 살짝 올렸다. 무슨 이야기요? 계약서니 이름이니? 들렸어. 연하는 그제야 고개를 숙였다. 아빠, 지금은 말씀드리기 애매한 부분이에요. 정리되면 알려드릴게요. 그 말은 어쩌면 더 불편했다. 애매한 부분이라니. 가족의 이름이 빠지는 문제에 대해 왜 나는 정리되면 알려드릴게요라는 말로 다여받는가. 그것이 배려인지 배척인지조차 판단하기 힘들었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알고 싶지 않다는 건 거짓이었지만 그렇다고 확신하고 싶지도 않았다. 확인이란 건 때로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다 더 날카롭게 상처를 남긴다. 점심 준비가 한창이던 그때 누군가 내 뒤에 조용히 다가왔다. 아직도 열쇠 갖고 계시죠? 지호였다. 어느새 옆에 와서 평소의 정중한 말투로 내게 말했다. 그의 얼굴엔 딱히 적대감이 없었지만 그 눈빛 속엔 일정한 선을 그은 경계가 느껴졌다. 나는 말없이 차잔을 내려놓았다. 따뜻했던 차는 이미 식었고 잔 밑바닥엔 옅은 침전물이 남아있었다.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돌아섰다. 나는 서랍 속에서 오래된 열쇠를 꺼내보았다. 여전히 내 손에 있었고 아직 반납하라는 말은 아무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무언의 메시지는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다. 나는 이 집에서 예외적으로 남겨진 사람일 뿐이라는 사실. 행사 준비가 거의 끝나갈 무렵 핸드폰의 낯선 번호로 메시지가 도착했다. 조금 있다가 들를게요. 차민경 문자를 몇 번이고 읽었다. 차민경. 이름만으로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동시에 조심스러워졌다. 어제 고속도로에서 만났던 그녀. 내가 이름도 밝히지 않았던 그 만남이 이렇게 이어질 줄은 몰랐다. 은빛 액자가 든 가방이 소파 옆에 놓여 있었고 그 빛이 살짝 햇살에 반사되어 있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어떤 만남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그 여운은 길게 머문다고. 입구에 들어서며 맞은편의 전신 거울을 스쳤다. 내 흰 셔츠의 소매에는 어제 고속도로에서 묻었던 기름 자국이 여전히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아무리 닦아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그 얼룩은 마치 지금 이 자리에 선 내 존재처럼 어정쩡하고 애매하게 번져 있었다. 나는 조용히 셔츠를 한번 쓸어내렸다. 리넨 소재 특유의 까슬한 감촉이 손끝을 스쳤다. 순간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다. 그 차 아직도 타세요, 오지원. 장모. 평소와 같은 단정한 복장이었지만 말투엔 미소 하나 없었다. 그녀는 내 옷자락을 훑어보듯 바라보다가 시선을 창문 쪽으로 돌렸다. 차의 기름 냄새가 배셨나 봐요. 조금 독하네요. 그녀는 말을 끝내자마자 자리를 떠났다. 잔잔한 음악이 깔린 리셉션 홀이었지만 그 짧은 대화는 내 안에 한기를 불러왔다. 나는 괜찮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샹들리에가 매달린 천장 아래 은 접시 위에 핑거푸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사람들은 와인잔을 들고 느긋하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눈빛은 냉정했다.
그들은 나를 스쳐 지나갔고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인 듯 반응이 없었다. 나는 한쪽 구석에 놓인 선물 테이블로 향했다. 손에 든 종이백을 조심스레 열어 은빛 액자를 꺼냈다. 조명을 받아 고르게 반짝이는 프레임이 나름대로 정성을 담고 있었지만 정작 그것을 받아든 오지원은 엄지와 검지로 끝만 살짝 집었다. 아, 액자. 요즘도 이런 걸 쓰는군요. 그녀는 그 말을 하며 아무 감정 없이 웃었다. 나는 웃지 않았다. 웃을 이유도 여유도 없었다. 사진 촬영 시간이 되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단상 앞으로 모였다. 백씨 가문의 구성원들과 가까운 지인들이 전면에 자리 잡았고 나는 한 발짝 뒤에 섰다. 카메라맨이 구성원을 정리하던 중 지호가 다가와 작게 말했다. 촬영 끝나면 바로 계약서 드릴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어딘가 끌려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계약이라니. 아내가 떠나고 나서도 나는 한동안 이 집을 돌보았고 몇몇 행정 절차도 대신 처리했다. 열쇠도 여전히 내 손에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단체 사진에도 포함되지 않는 투명한 존재였다. 연하는 카메라 앞에서 조심스럽게 웃고 있었고 도윤은 팔짱을 끼고 옆에 서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다가가지 않았다. 사진 촬영이 끝나고 다시 리셉션 홀이 안정을 되찾을 무렵 지호가 계약서를 들고 단상에 섰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주목했고 그는 간단한 인사 후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소유권 변경 관련 서류를 최종 정리하려 합니다. 명의가 단순해지는 만큼 향후 관리도 수월할 것입니다. 그는 당연하다는 듯 설명했지만 내 귀엔 그 말이 일종의 선긋기로 들렸다. 그때 오지원이 단상 옆에 섰다. 마이크는 없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하고 또렷했다. 이 자리에 어울리는 분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오늘 그분만 기억될 겁니다. 순간 공기가 정지했다. 사람들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나를 향한 시선을 껐다. 나는 말없이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잔 표면엔 지문 하나 남지 않도록 조심히 쥐고 있었던 흔적만이 남아있었다. 그때였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짧고 단호한 전자음. 모든 시선이 동시에 현관 쪽으로 향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렸고 어떤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도어맨이 문을 열러 가는 순간 리셉션홀의 분위기는 묘하게 뒤틀렸다. 마치 어떤 변곡점이 이제 막 도착하려는 듯한 느낌이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모든 시선이 멈췄다.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여전히 공간을 채우고 있었지만 그 음률조차 어느새 배경으로 밀려났다. 도어맨이 정중히 문을 열자 그 안으로 차민경이 들어섰다. 그녀는 단정한 남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눈에 띄게 화려한 차림은 아니었지만 묘하게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는 기운이 있었다. 무엇보다 그녀가 나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오랜만이네요. 그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를 중심으로 흘러가던 미묘한 경계선이 그녀의 등장으로 크게 흔들렸다. 손님들 사이에서 누군가 속삭였다. 그분, 투자자시라면서요. 속삭임이지만 분명히 들리는 톤이었다. 그 한마디가 리셉션홀의 공기를 단단하게 조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이 가장 안전한 선택처럼 느껴졌다. 민경은 사람들의 시선을 크게 의식하지 않은 듯 자연스럽게 다가왔다. 초대받지 않았지만 꽃이 너무 예뻐서 그냥 와버렸어요. 그녀는 웃었고 나는 웃지 못했다. 어쩌면 웃는다는 건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어려운 행동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때 지호가
마이크도 없이 단상 가까이로 걸어 나갔다. 손에는 얇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모두 잠시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백씨 저택 관련 명의 변경 서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상속 절차의 일환이며 현재까지 모든 가족 구성원의 동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는 봉투를 열고 하얀 종이 몇 장을 깔끔하게 꺼냈다.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나는 무언가가 내 안에서 천천히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아직 말은 하지 않았다. 어쩌면 나는 그저 이 순간이 지나가길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오지원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지호의 말을 받으며 자연스럽게 단상 옆으로 걸어왔다. 이제 가족 정리를 해야죠. 너무 길어지면 오히려 모두에게 피곤한 일입니다. 그녀의 말투는 여느 때처럼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명확한 메시지가 들어있었다. 당신은 여기서 더 이상 중심이 아닙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이 집에서의 내 시간은 끝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 차민경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시선을 분산시키지 않은 채 지호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계약자, 본인의 동의는 받으셨나요? 그 질문은 단순했지만 방안을 관통했다. 지호가 잠시 말을 멈췄고 몇몇 손님들이 술잔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무슨 말씀이시죠? 지호가 되물었다. 민경은 한 발 더 다가갔다. 저택의 소유자 명의가 누구였고 지금 누구로 바꾸는지. 제가 알기론 아직 소유자 본인의 서명이 없으셨죠.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문장의 말미엔 알 수 없는 단단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그 순간 모든 흐름이 민경을 중심으로 바뀌고 있었다. 오지원은 미묘하게 눈썹을 찌푸렸다. 민경 씨, 이 일은 가족 간의 문제라. 민경은 웃으며 말을 막았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야 하죠. 계약이라는 건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사람 간의 신뢰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그녀는 내 쪽을 향해 고개를 살짝 돌렸다. 저는 단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뒤에 움직이시길 바랄 뿐이에요. 그 말은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다.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다가 천천히 녹아내리는 듯했다. 사람들의 눈빛이 갈팡질팡 움직였고 지호는 손에 든 계약서를 다시 봉투에 넣었다. 나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손을 내밀어 옆에 놓아두었던 은빛 액자를 다시 집어들었다. 조명이 액자 프레임에 반사되어 내 눈동자에 희미한 빗무리가 맺혔다. 이번엔 내가 내려놓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무언가를 포기하는데 익숙해진 삶이지만 오늘만큼은 내가 나를 지키기로 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냥 생일이 아니었네요. 민경의 말에 다시 한번 방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식사는 시작되지 않았고 와인잔만 조용히 채워진 채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잔의 표면에는 손끝의 떨림이 그대로 전해져 있었다. 내 잔도 예외는 아니었다. 나는 숨을 들이쉬었다. 이미 한 차례의 중심이 지나갔다고 생각했지만 민경은 여전히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듯 보였다.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걸어 나갔다. 단상도 마이크도 없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분명하고 단단했다. 저는 차민경입니다. 대구 지역연금기금의 투자 책임자로 일하고 있고 이번 리모델링 프로젝트의 일부 투자 검토를 맡고 있습니다. 손님들 중 몇몇이 고개를 갸웃했다. 그러나 곧 그들이 이해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이들이 알게 되었다. 이 여성은 단지 초대한 외부 손님이 아니라 이 공간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존재였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있게 된 이유는 그녀는 잠시 시선을 돌려 나를 바라봤다. 사실 이분 덕분입니다. 몇 주 전 고속도로 갓길에서 제 차가 고장났을 때 지나가던 이분이 아무 대가 없이 도와주셨습니다. 이름도 직업도 묻지 않으셨고 대신 끝까지 조용히 손을 빌려주셨죠. 나는 민경의 말을 막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손에 쥐고 있던 액자가 조금 미끄러지는 듯하여 나는 힘을 주어 다시 잡았다. 민경은 말을 이었다. 저는 그날 이후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었고 오늘 여기서 다시 뵙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둘러싼 대화를 듣고 보니 제가 이 자리에 있어도 되는 걸까 싶었습니다. 그녀는 백지호를 향해 말했다. 계약이라는 건 서명만으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진심이 빠진 계약서는 단지 종이에 불과해요. 백지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호는 당황을 감추려 애쓰며 반박했다. 지금 이건 가족 간의 내부적 합의 사항입니다. 민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이름이 계약서에서 빠진다고 그분의 존재가 사라지진 않아요. 기억이라는 건 더 오래 남거든요. 나는 처음으로 민경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안에서 사라져가던 내 이름을 다시 불러내고 있었다. 오지원이 천천히 일어섰다. 차민경 씨 이런 말씀은 이 자리에서 바로 이 자리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민경이 잘났다. 이 공간이 단순히 계약을 체결하는 자리가 아니라 가족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공간이라면 그 미래엔 존중이 있어야겠죠. 지호가 마침내 참지 못하고 계약서를 꺼냈다. 그는 서류를 꺼내 단단히 잡고 있던 손을 풀었다. 종이 몇 장이 공중에서 나풀거리듯 테이블에 떨어졌다. 그럼 이건 무의미하겠군요. 그는 더는 말하지 않고 등을 돌려 연회장을 나섰다. 방 안은 적막했다. 그런데 그 침묵을 깨트린 건 연하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쪽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입술은 떨리고 있었고 눈겐 이미 번진 감정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 죄송해요. 그 말 한마디가 내 안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흔들었다. 나는 잠시 고개를 떨궜다. 그 말은 오래도록 듣지 못했던, 그러나 간절히 기다렸던 한마디였다. 식사는 시작되지 않았다. 누군가는 와인을 입에 댔고 누군가는 포크를 잡은 채 멈췄다. 하지만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은빛 액자를 품에 안은 채 조용히 현관 쪽으로 향했다. 사람들의 시선은 따라오지 않았다. 그건 괜찮았다. 나는 내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정리되어 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 순간 등 뒤로 작은 손이 소매를 잡았다. 나는 천천히 뒤돌아봤다. 연하였다. 그 손길은 가볍고 떨리며 솔직했다. 일주일이 흘렀다. 조용한 토요일 오후 아파트에 햇살이 기울고 있을 무렵이었다. 문이 열렸다. 연하가 조심스레 들어섰고 손엔 은빛 액자가 들려 있었다. 닦았어요. 이젠 지문도 없을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아꼈다. 그녀도 그랬다. 우린 함께 향을 피웠다. 작은 접시 위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아내의 사진이 조용히 자리를 찾았다. 엄마 생전엔 아버지 말 먼저 들었어요. 그 말이 가볍게 떠올랐다가 천천히 가슴에 내려앉았다. 우린 식탁에 마주 앉아 예전 김치찌개 맛을 떠올렸다. 연하가 살짝 웃었고 나도 따라 웃었다. 그녀가 묻는다. 그 액자 다시 그 자리에 놓아도 될까요? 나는 대답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책장 옆 공간을 정리했다. 무언가 다시 연결되는 기분이었다. 조심스럽지만 단단하게. 그때 전화기 진동. 차민경. 다음 주에 조용한 모임 하나 있는데 함께 하실래요?
혼자 드시긴 아까운 차예요. 민경의 첫마디가 오늘 공간의 분위기를 결정했다. 찻집은 도시 외곽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낮은 목재 천장, 벽시계의 규칙적인 똑딱임, 그리고 햇살이 테이블을 따라 길게 누워 있었다. 아무런 간판도 없었지만 들어서는 순간 사람을 느긋하게 만드는 곳이었다. 우리는 창가에 앉았다. 유리컵에 담긴 홍차 위로 김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다. 그 향은 무겁지 않았고 향긋했지만 끈질기지 않았다. 꼭 오늘처럼 말이 많지 않아도 되는 사이 같았다. 민경은 작은 노트를 꺼냈다. 몇 장의 도표와 송을씨가 적힌 페이지가 펼쳐졌다. 지역 퇴직자들이 모여서 뭔가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작은 사회 기금이라든가 지혜와 시간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요. 나는 말없이 그 페이지들을 넘겼다. 도표는 거창하지 않았지만 정성이 느껴졌다. 이걸 제가 도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미 돕고 계신 거죠. 찻집 구석에서 웃음소리가 났다. 테이블 너머에 앉은 2명의 중년 남성이 손을 흔들었다. 민경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퇴직하고 나서 가장 힘들었던 건 쓸모있는 존재라고 느끼는 일이었어요.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 우리가 가진 시간이 다시 소속감을 줄 수 있다면 가치 있는 일이죠. 그 순간 나무 의자에서 삐걱 소리가 났다. 나는 몸을 조금 기울였다. 그 집 계약서 가져왔어요. 이제 이름 바꿔야죠.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말엔 어딘가 울림이 있었다. 나는 잔을 들어 올리며 미소 지었다. 지금 이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그녀가 웃었다. 그 웃음은 이전과는 달랐다. 그 어떤 서명보다 확실했다. 시간이 흐르고 우리는 자리를 정리했다. 그녀는 남쪽 방향으로, 나는 반대편 골목으로 향했다. 하지만 발걸음의 속도는 이상하리만큼 같았다.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었지만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나는 느낄 수 있었다. 햇살이 낮게 내려앉은 오후 은빛 액자 안의 미소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향기는 잦아들었지만 마음 한켠에서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다. 누군가의 이름이 계약서에서 지워지는 건 쉽지만 마음에서 지워지는 일은 오래 걸린다. 그러나 때로는 그 이름을 다시 꺼내들고 닦아낼 수 있다는 걸 배웠다. 때론 다리 하나 무너져야 어떤 다리만은 다시 놓아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된다. 당신에게도 그런 이름, 그런 순간이 있었나요? 혹은 지금 조용히 다시 꺼내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당신의 은빛 액자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